기상캐스터 날씨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양산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어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청계천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 등 경남 지역 4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에도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며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극한으로 덥고 밤에도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며 밤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5도, 양산은 내일도 40도가 예보된 만큼 8월의 첫날부터 가마솥 더위가 매기를 떨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가 절정입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도 없는데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서울도 37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휴식도 좋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푸는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날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원해질 그런 구석이 없거든요. 예. 계속해서 매일매일 불을 떼는 격이기 때문에 특히 영남 지방은 지난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건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햇빛만 받으면 바로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가열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바람에 따라서 또 팬 현상이 더해지는 이 영남 쪽에 지금 더 다른 지역보다 한 1, 2도 더 높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2018년 41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 이제 뭐 그 기록을 깰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40도 넘는 게 그냥 일상화된 그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누적된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영남 지역 쪽에 그 폭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 경남 양산시의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습니다. 7월에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제 기억으로 8월 1일인데 41도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전에는 1942년 대구 40도가 전국 최고 기온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그 해에 그 극값이 나타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상학적인 요인이 있죠. 팬 현상이 더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보다 1, 2도 더 높은 그런 극값을 기록하는데 지금 영남 지역이 아까 말한 거는 장마 때 비가 적게 와서 건조한 상태 또 그런 바람에 따라서 그 산맥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양산은 40도가 넘었고 부산도 38.8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기온이 무려 122년 만에 부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체감 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몸 체온이 36.5도니까 자, 부산 지역이 상당히 오래된 관측 지점인데 38.8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온이 내륙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더위의 어떤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늘 매년 여름 나타나는 이 정도가 이제 뉴 노멀 그냥 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 1년 중 지금 가장 더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피크가 한 8월 10일까지가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9월까지도 우리 몸이 더위를 느끼는 그런 더위는 이어지는데 1년 중 가장 피크를 보이는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자, 이 폭염 속에서 어떤 시원한 곳, 냉방 이런 몸 관리를 잘 해야 온열 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이제 더위를 조심하라 이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영남 지방에 지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강원도 산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폭염에 조심하라 이제 이런 정보입니다. 네. 예. 네. 부산도 연일 38도를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또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부산은 바다가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서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아니라 달궈진 육지의 뜨거운 공기가 부산으로 계속 유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기온이 크게 오른 상태였고요. 이후에 바닷바람이 들어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 자체가 워낙 뜨거워져서 이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건데요. 여기에 상공에서는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놓으면서 이 부산에서도 120년이 넘는 관측 역사상 손꼽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은 뭐 폭염 중대 경보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이 더위가 전국으로 올라오면서 서울도 상당히 더워진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면 이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주로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 계열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상하는 태풍이 기압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이 태풍의 진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뭐 이맘때쯤 더운 거야 사실 당연하긴 한 건데 올해 여름은 유독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 원인을 놓고 뭐 이중고기압, 열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대기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을 해서 그 고기압이 위치합니다.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뚜껑이 막혀 있는 상태. 예,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층에서는 덥고 습기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원래 뚜껑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여서 더 더운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뚜껑이 생기는 것도 과거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 과거에는 간혹 생겼습니다. 근데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 과거 관점에서는 이상기후인데 새로운 기후 관점에서는 이게 일상이 되는 보통 기후로 변하는 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그 이중고기압 예. 두 개의 뚜껑이 좀 사라지려면 어떤 변수가 좀 생겨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전리고기압이라도 하기도 하고 오메가 고기압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생기면 이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태풍이 큰 게 와서 그게 좀 깨트려 주든지 아니면 가을로 가야지 이게 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여름 내내 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위가 더 가세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남풍을 계속 밀어 올렸고요. 그 영향으로 영남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11일 당시 경산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여러 수치예보 모델들이 태풍 돌핀의 진로를 공통적으로 중국 쪽을 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킴모달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모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모델은 조금 더 중국 남부 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세력입니다.
이 태풍의 눈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태풍의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매미와 루사, 흰남노급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뜨거운 공기를 강하게 더 밀어 올려서 폭염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후텁지근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로 태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의 영향 여부는 다음 주 후반쯤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 더위도 더위지만 영남은 지금 비가 많아서 걱정이죠? 네, 영남 특히 경남 지역은 장마철에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68mm에 그쳤고요. 특히 밀양과 울산, 경주, 포항 일부 지역은 장마철 강수량이 30m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대곡댐 저수율은 현재 7%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당분간 비를 뿌려줄 기압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뚜렷한 비 예보가 당분간 없어서 영남의 가뭄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뭐 돌핀도 만약에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당분간은 별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런 더위가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는 8월 내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절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뭐 이제 8월 초순이 아마 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떨어져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여름이라 그러면 6월, 7월, 8월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후로 보면 5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가 여름으로 봐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8월이면 새로 생긴 여름 개념의 가장 가운데 토막이라서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걸까요? 해가 갈수록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유럽에서 지금 굉장한 폭염, 유럽에서는 뭐 스페인의 최고 온도가 45도, 뭐 프랑스가 44도, 영국이 40도가 그런 폭염이 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보면 두려운 것은 이게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여름에. 그래서 이게 절망적인데요. 예, 유럽 쪽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위험하게 된 게 유럽에서 난 폭염이 과거 기록으로 기후 기록으로 비하면 7,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내년에도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걱정입니다. 그렇군요.